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이럴입니다. 송독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987페이지 로마트 3번의 불안정 극복 보겠습니다. 산마이럴TV 절차 구독, 전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양가 1번의 의의. 불안정 극복은 채무자가 극복 의무의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전을 매수하였는데 그 책에 몇 장이 빠져있는 경우, 닭을 매수하였는데 병든 닭을 급보한 경우, 지붕을 수리하였는데 비가 새는 경우,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의 잘못으로 다른 곳이 나빠진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불안정 극보는 불안전 이행이 한 가지로 설명되는 것이고, 통이나 988페이지 독립된 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하자 있는 이행의 경우에는 그 흠이 있는 이행의 결과로 채권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그 드러난 손해를 보통 확대손해 또는 부가적 손해라고 한다. 앞에 의해서 책에 몇 장이 빠져있어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였거나 병든 닭이 인도되어 채권자의 다른 닭이 병들어 죽은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용어의 문제.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 적극적 계약 침해, 적극적 채권 침해, 불안전 이행을 동료로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여기에 하자가 있는 이행과 뒤에서 보는 기타 행위 의무 위반을 한데 묶어 다루면서 그것을 불안전 이행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그때 적극적 채권 침해 용어는 반가 로마자 1번에 불안전 이행과 동료로 사용되는가 하면 반가 로마자 1번에 불안전 이행에서 확대 손해가 없는 경우에 확대 손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가 협의의 불안전 이행이고 후자가 적극적 채권 침해라고 하기도 한다. 학설로는 일설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불안전 이행의 일부를 떼어 불안전 극보로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도 부가손해 의무에 따라 이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양가 1번의 법적 근거. 불안전 극복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설은 제390조가 근거라고 하나 소설은 형식적으로는 제390조를 근거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본 채무의 이외의 용태 의무 위반이 그 근거라고 한다. 이 견해는 민법은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의 모습으로서 이행지체, 이행불능의 두 가지를 예정하고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는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해결하는 것이라는 견지에 있다. 사견으로 불충분하긴 하지만 제390조는 포괄적으로 규정으로서 모든 채무 불이행의 원천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불안전 극보도 제390조에 의하여 하나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정한다고 할 것이다. 이번에 불안전 극복의 요건. 양가 1번에 이행행위가 있었을 것. 불안전 극복가 되려면 극복 의무에 이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될 것이다. 일단 이행한 극보는 주는 극보에 한하지 않으며 하는 극보라도 무방하다. 위에서 든 예 중 지붕수리나 수술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양가 1번에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것. 이행행위가 흠이 없게 되면 완전한 이행이 되고 불안전 극보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행에 하자가 있을 때에 불안전 극보로 되는 것이다. 불안전 극보의 모습은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에 따라 다르다. 반가 1번의 주는 채무의 경우 주는 채무에 있어서 불안전 극보는 인도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 989페이지 많이 문제된다. 인도된 말이나 닭이 병이 들어있거나 구입한 책에 몇 장이 빠져있는 경우 그렇다.
우리 판례에 나타난 예로는 매수한 채소 종자 중 30%만 발화된 경우, 감자 종자가 인말병에 감염된 경우, 수입한 면제품 셔츠가 스타감이 심하게 줄어드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기 정화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인도된 물건은 특정물일 수도 있고 불특정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단 하자담보 책임이 인도된다. 즉,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되며 증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만 책임을 진다. 이 하자담보 책임이 있어서 하자는 특정 채권에 있어서 채권 성립 시에, 종료 채권에 있어서는 특정 시에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인도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하자담보 책임만 지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불안정급부 책임이 보충적 성격이 있다는 견지에서 확대 손해가 생기지 않는 때에는 하자담보 책임만 인정되고, 확대 손해가 생긴 때에만 불안정급부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거기에 손해배상 범위는 실내이익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에 관한 규정은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자가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확대 손해가 없는 때에도 제390조에 의하여 불안정급부 책임이 물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일부 견해는 석탄을 인도하여야 하는데 쌀을 인도한 경우와 같이 본래의 급부와 전혀 다른 급부를 한 경우에도 불완전 이행으로 다룰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이행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방금 이번에 하는 채무의 경우, 하는 채무에 있어서도 불완전 급부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하는 채무의 성질상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는 채무의 내용이 일정한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하자에 있는 결과에 발생시킨 때에 생긴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손상한 경우에, 수취인이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운송인이 운송방법을 부적당하여 화물이 손상되거나 여객이 다친 경우, 수급인이 완성한 일에 흠이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일정한 결과를 실현시킬 필요가 없고 그러한 결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우에 그 노력을 다하지 않은 때에 생긴다. 의사가 처방이나 수술을 잘못하였거나 변호사가 법률 전문을 잘못한 경우가 그 예이다. 양가로 3번에 확대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불안정급부의 결과 확대 손해가 발생한 때도 많으나 확대 손해의 발생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그리하여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확대 손해가 없더라도 불안정급부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불안정급부로 된다고 할 것이다. 하자담보 책임 규정이 있을 것 같다. 990페이지 양가로 4번에 채무자의 유책사유, 불안정급부로 되려면 하자에 있는 이행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행하여져야 한다.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이행지체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하여 이 요건의 증명도 채무자가 유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5번에 불안정급부가 위법할 것, 불안정급부가 성립하려면 그것이 위법하여야 한다. 3번에 불안정급부의 효과, 통설은 불안정급부를 포함하여 불완전 이행의 효과를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의 경우에는 완전 이행 청구권이 생기게 돼 추한 방법이 있으면 추한 청구권이 생기고 그 외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확대 손해의 배상과 전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밖에 완전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준하여 계약 해제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같다. 사견으로, 그러나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 불완전급부의 경우에 완전 이행 청구권, 특히 추한 청구권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하자담보 책임 규정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 민법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만 생긴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 손해배상에는 확대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배상도 포함된다. 그 외에 불안전급부가 행하여진 채무가 개혁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효과의 하나인 계약해지권도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법에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의문이나 제580조를 일주 적용하여 불안전급부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데에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견해는 불안전이행의 경우에 완전이행 청구권, 추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지권이 모두 신식상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한다. 사견에 의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지권만 가지게 되는데 채권자의 그러한 권리가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있어서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단기에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 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이라면 의사의 치료 행위는 진료 채무의 본래 내용에 조춘 이행을 하지 991페이지 아니한 것이거나 손해정보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규칙 사유가 없음에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성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그 외의 경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